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은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그리고 그 지금 강규태 사퇴 관련해 가지고 그 사또 강규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결국은 지역구 출마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된 일인지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선거는 이제 룰이 이제 정해지는 그쵸. 거니까요. 자, 먼저 경찰에 이재명 관련된 소식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경도돼서 극단적인 범행을 했다.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재판이 지연되고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 발표고요. 말은 옳은 말인데? 좌파 세력의 나라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구국 멸망에 마중물이 되려 주장을 했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워딩에 틀린 말은 없다고 보고요. 예. 그건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다까지는 억셉트 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경찰의 발표와 상황, 각종 의혹 제기한 거, 또 이재명의 부산에서 서울로 온 거, 오히려 그 사건 저 범인의 말보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경찰이 의혹을 점점 확대시키는 듯한 거꾸로 이런 것들이 문제고요. 저는 지금 오늘 발표도 영적이 TV 말씀하신 대로 와이셔츠 칼라를 통과 안 했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하는 경찰의 발표. 이거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흉기가 와이셔츠의 칼라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목에 찔렸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었을 텐데 카라가 막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카라가 1.5cm 겉으로 찢어져 있었고 속은 1.2cm가 찢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속은 1.2cm가 찢어져 있으면은 살도 그것보다 적게 찢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살은 또 1.4cm가 자상을 입었고 또 흉기 앞쪽에 2cm가 목으로 들어갔다. 요게 이제 그 수사 결과 발표죠. 안 믿어요?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경찰 발표를 신뢰해야죠. 그 방탄 카라라니까. 카라가 방탄인가요? 카라가 방탄이죠. 방탄 조끼 입듯이 방탄 카라를 딱 입고서는 카라가 막아줬다니까. 그거 경찰의 발표를 신뢰하셔야지. 이게 방탄 카라를 하고 다니시고 평소에. 그러니까 그 칼이 카라를 못 뚫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 등산용 칼을 또 개조한 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테이프를 막 감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했더니 카라가 막아줬다. 카라가 그러니까 방탄 카라라면은 우리가 보통 하는 뭐 면이나 나이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레이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 방탄 카라죠. 방탄 카라. 근데 사실은 이재명 얼굴이 방탄이라 그냥 해도 이재명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자체로 방탄인데 거기다가 방탄 카라까지 했으니까 칼이 못 뚫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난 경찰의 발표를 나 신뢰할 거야. 그렇죠. 공적인 그럼요. 조사의 결과인데 그 만약에 하나 궁금한 게 그럼 보통 이제 목을 노리지 않고 밑에를 노렸으면 뚫렸을 수도 있겠네요. 카라가 방탄이니까. 방탄 조끼 안에 입었지 또. 방탄 조끼도 기본적으로. 그럼요. 전체가 방탄이잖아요. 민주당도 방탄당이고. 방탄 당대표, 방탄 국회의원. 자체 인간 자체가 방탄이잖아요. 근데 그걸 개딸들은 우리가 방탄하니까 BTS인 줄 알아요. 또. 그 BTS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난 한 8일 방송에서 안 보이니까 공기가 다르더라고. 나 그거 좋던데. 유튜브 좀 안 하시니까. 이재명이 뉴스에 안 나오니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뉴스 안 나오니까 좋던데. 뉴스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제 실물이 실물이 안 나오니까. 오늘 또 등장했어요. 드디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 이거 이제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게 확대를 해봐야지 돼요. 얼굴 좋아졌어요. 얼굴이 좋아졌고요. 요게 이제 보면은 밴드라고 그러는데 파스 같죠.
예. 목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 예, 파스 같은 거를 갖다가 붙이고 딱 나왔거든요. 저 파스 같은 좀 느낌이 아니 있어요.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요. 건강해지고 네. 살도 찌고 예. 계속 있으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순서대로 저도 이제 경찰 조사를 믿을게요. 근데 경찰 조사 결과 겉부분의 카라는 1.5cm가 찢어졌고요. 그리고 요 안쪽에 접혀 있는 카라는 1.2cm가 찢어졌는데 자상 길이는 1.4cm가 돼 있죠. 야, 이거 진짜 피부는 미스테리하네. 그리고 흉기 앞쪽에 2cm가 목으로 또 들어갔을 거래요. 우리 방송에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마취하고 상처를 좀 늘렸다라고 동네 할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야, 걔 마취하고 상처를 좀 늘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처음에 얘기거든요. 1cm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1.5cm 얘기가 나왔다가 뭐 그 강창인가요? 뭐 그 사람이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의사가 2cm로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2cm로 보이는 1.4cm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와이셔츠는 1.5cm 겉에 속에 1.2cm 그리고 자상은 1.4cm 그리고 두 번째 안에 속옷은 1.2인데 자상은 1.4cm. 예 살이 1.4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피부가 옷감보다 약하다 이걸 강조하려고 했나? 하여튼 보면요 겉에가 제일 많이 찢어지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속이 겉보다 조금 줄어든 것도 이해가 가요. 근데 갑자기 살이 찢어진 건 늘어난단 말이죠. 이게 원래 이재명의 피부가 미스테리한 피부 자체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경찰의 모든 지금까지의 대응이나 발표가 예. 이게 너무 신뢰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도 경찰은 왜 흉기를 공개 안 하죠? 경찰이요? 예. 그럼 그것도 미스테리한데? 그죠. 저기 원래 가장 중요한 게 그 조직폭력배들 이렇게 잡으면은 밑에 흉기 쫙, 사시미 야구방망이 쫙 이런 거. 깔아놓고 경찰이 우리가 이런 거 잡았습니다라고 자랑하고 하여튼 흉기를 가장 먼저. 그리고 위통을 베끼잖아요 일단. 그렇죠. 위통을 베껴가지고 그 용문신, 잉어문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흉기도 그 지금 온라인에 뭐 이겁니다라고 들었던 거 하고 또 누구죠? 유삼영이가 말했던 칼도 예. 모양이 다른 것 같고. 유사명에는 심지어 무슨 국보급의 그러니까 뭐 비파형 동검이다. 예, 비파형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왜 흉기를 공개 안 하는지. 예. 그게 흉기를 공개하면 피가 묻었네 안 묻었네 또 여러 가지 지문이 또 막 예. 누가 그걸 이렇게 들었잖아요. 예, 저 발견했다고. 증거품을 그렇게 들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오히려 지금 경찰의 이 수사 발표가 의혹을 증폭시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죠. 예. 그거를 중간중간에 전 국민적인 관심사면 올바르게 팩트 위주로 유삼영이가 현장에서 경찰들과 어울려서 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지시를 막 내리고. 예. 예. 청소할 때도 뭐 하는 모습이라든지 예. 유삼영이 그거 왜 있는 거야? 유사명이가 근데 이게 유사명이도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유사명이 원래 울산 사람이래요. 부산 출마한다는 설이 있다가 갑자기 서울 수도권 출마로. 나오겠다고 서울 나오겠다고 갑자기 그게 지금 부산에서 100만 표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이번에. 그렇죠. 예. 완전 여론도 PK 지역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 오차범위 10% 이상 차이 나는 걸로. 그러니까 포기해야죠. 부산은 포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산 포기. 예, 부산은 이재명이가 화끈하게 말아 먹었죠.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현근택은요. 예. 그거 이게 진짜 이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위기 관리 능력도 없고 정치를 소위 걔네들이 잘하는 프로파간다가 있는데 예. 어제 정성화하고 문자 공개가 된 거는 의도적인가? 이런 분들 계세요. 저거 다 알 텐데. 그 정성호가 매기려고 공개한 거 아닐까요? 정성화가 이재명을 매긴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초선 아닌 재선 3선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각도로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기자가 망원 렌즈로 찍는다는 거 다 알거든요. 예.
왜 이게 모르고 했다고는 저도 안 보이는데. 정성호가 어쨌든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지 아,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정성호는 이재명한테 반말로 써요. 그렇죠. 예, 예. 정성호는 이재명한테 문자를 반말로 쓰고 이재명은 존댓말로 쓰고. 둘이 한 3살 차이 나죠. 그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죠. 예. 지금도 여전히 좌장인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그 문자를 의도를 했던 건지 아닌지가 굉장히 좀 의심이 되고 왜 그랬을까 이런 거죠. 그죠. 현근택이 따위를 현근택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성호는 현근택에 대해서 하여튼 중재로 다스려야 된다는 취지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원권 정지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그냥 좀 너무한 거 너무한 아니냐. 거 아니냐. 아, 이재명 입장에서는 말로 성희롱 한 거는 이재명이 볼 때는 징계감이 아닌 거죠. 찢어도 괜찮은 거니까. 아, 이재명 입장에서 그정 여러분 민주당에서 음주운전과 그 정도 성희롱은 이게 흠이 안 되는 정당이잖아요. 네.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붕괴한 정당이기 때문에. 짤짤이 이런 거 뭐 다 문제 안 되죠. 짤짤이요? 최강욱이 짤짤이. 딸딸이지 뭐. 짤짤이인데 그게 여러분 짤짤이냐 딸딸이냐 이 논란도 예. 어쨌든 근데 그런 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당인데 예. 외부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예. 처리하는 거지 내부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 정당입니다. 예. 저는 현근택이 꼭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거기가 성남이잖아요. 윤영찬 쪽. 예. 윤영찬이가 그것 때문에 탈당을 안 했다라는 또 이런 얘기들이 좀 지금 돌아요. 그냥 사람들 처음 느낌이 그런 거죠, 누구나. 예.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현근택 꼭 공천 받으시기 바라고요. 대전 유성의 이경 꼭 예. 공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경은 9,700개 그 대리업체 찾아다닌다는데 지금도 찾아다니겠지 뭐. 그거 결과 나올까요? 어떻게?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게 1년 전도 더 되는데 검사가 기소하고 예. 재판이 진행될 때 찾았어야죠. 그렇죠. 일단 아니, 재판이 시작된다고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찾아다니. 아니 저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대리기사를 자기가 안 불렀다고 하면 불러준 사람을 찾는 게 빠르겠지. 그럼요. 9,700개 대리업체를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대리기사를 못 찾겠다. 찾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정 본인은 술을 안 먹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본인 음주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술도 안 취한 사람이면 대리를 왜 부르죠? 대리를 누가 불러서 세워주지 알죠. 예를 아니 들어서 근데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네. 대리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불러서 태워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미스테리죠. 왜? 뭐 대리운전인지 뭐 남자친구인지 뭐 각종 의혹이 있는데 어찌 됐든 예. 저는 이경과 현근택을 민주당에서 꼭 공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성을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민 의원이랑 붙게 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이경 이상민 같은 경우. 지역구죠. 예. 나가리.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 그건 이상민 되죠. 됩니까? 예, 거기는 오선 의원이시고 예. 이상민 의원이 오랜 터가 유성이기 때문에 이경이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없어도 대리운전 보복운전에 관한 논란이 없어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봤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경 후보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는데 장난감이 없어지니까 너무 서운한 거. 아이고, 그렇지. 정도 좀 미운 정 고운 정 좀 들었는데. 또 현근택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자멸하잖아요. 아, 또 짜증나네. 아, 근데 그죠. 이게 끝을 볼 때 내 손으로 끝을 좀 아, 봐줘야 그럼요. 되는데. 예. 여러분과 우리가 끝장을 내야 되는데 스스로 자멸하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스스로 자멸하잖아요. 스스로 자멸.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에는 우리가 사법적 정의를 원하는 거지 뭐 개인 린치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요. 강규태가 이번에 사표를 내므로써 강규태 뭐야? 뒤통수 또 땡깁니다. 예. 아. 제가 직전에 방송을 하고 잠깐 짧게 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돌직구 쇼에서 예. 저를 언급하는 게 있다고 보라고 해서 이제 가서 찾아봤죠. 예. 돌직구 쇼에서 저에 관련하는 강규태. 음. 강규태가 여러분 올바르게 재판을 한 건이 하나 있는데 저 깨있는 시민인데 저희 건입니다.
그건 빨리 저는 초스피드로. 예, 6개월, 3개월 제법까지 초스피드로 끝냈고요. 예. 강규태가 1심에 예. 제 벌금 500만 원, 예. 사무총장 벌금 300만 원을 때리고 튄 거죠. 예. 물론 저는 2심에서 500에 300으로 줄고 300 사무총장은 150으로 줄어서 800에서 450만 원 줄었거든요. 근데 그건 2심이고 1심의 강규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때리고 제일 올바르게 빠르게 한 게 저희 건이죠. 예. 근데 오늘 돌직구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분노가 저희 거를 제일 먼저 그렇게 빠르게 끝내고 이재명은 1심도 안 끝내고 튀었잖아요. 자기가 판결은 내리고 끝을 보고서는 그만두려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강규태가 튀면서 사또 뭐 내가 사또. 사또도 아니고 저는 조또라고 제가 방송 조또하면 욕 같으니까 조또맞대 구대 사이. 일본 말. 그러니까요.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를 500 때렸으니까 이재명은 어떡할 거냐. 근데 그 강규태 쪽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님 재판도 아니고 증인이 두 많고.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꾸 자기 고향 갖고 뭐라 그런다. 내가 전남 해남 출신이라고 해서 그 지역 갖고 뭐라고 한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꾸 의심살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있죠. 많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강규태 말 중에 증인이 50명이나 되는 재판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증인은 판사가 저쪽에서 증인 신청을 하는 대로 다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예, 결정하는 자기가 거잖아요. 결정하는 거죠. 네. 중요한 사람 50명을 이재명이가 신청했어도 예. 한 10명만 하고 40명은 필요 없다. 음. 재판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50명의 증인 중에 자기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50명이 증인이 많다라고 하고 튄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제가 오늘 방송을 보면서 돌직구 방송을 보면서 제일 화가 났던 멘트는 뭐냐면 명예퇴직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 명예. 퇴직금도 엎어서 받았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예퇴직이라니까 아우 그냥 오늘 저 낮에 방송을 잠깐 할 때 오상종이가 직무유기 그 오상종 단장 뭐 여러 사람이 강규태를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로 그게 고발건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당한 사람이어서 예. 고발을 저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내 거는 다 6개월 안에 500 때리고 사무총장 300 때리고 이거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안 하고 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직접 당사자고 피해자인 거죠. 이런 일은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재명의 모든 관련 재판을 연기하는 법. 예. 그게 많은 증인을 신청하거나 예. 또는 변호사를 사임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국선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그 국선이 그만두고 다시 사선을 붙이거나 사선을 붙이고 그다음에 판사를 기피하거나. 판사 기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있죠. 자기들이 별걸 안 해도요. 김동연 판사 같은 사람은 그냥 언론에서 사고가 터졌다더라. 그러니까 연기를 했죠. 자기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종류의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법 중에 예. 판사가 그만둬서 연기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거는 가능성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의심하죠. 왜냐하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 예. 선거비 보전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토해내느니 한 10분의 1 돈을 써서 사퇴시키면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능성 내지는 그럼요. 뭐 논리적인 그 설명. 저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담당 판사가 그만둬서 재판이 4월 10일 총선 전에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이게 도대체 이재명과의 연결이 뭐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이죠 항상. 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항상 뛰어넘죠. 제가 보면서 현직 판사가 맞나 싶은 얘기들을 했어요. 이 사람이. 네. 이제 나도 변호사 하겠다. 뭐 그만두려면 일찌감치 그만뒀어야 되는데 늦었다. 이게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에
자기가 내심으로 지지하고 있는 진영의 네거티브. 또 어쨌든 지금 이 상태면요. 소위 말하는 이재명을 찍었던 1,600만 명이 고객이 되잖아요. 예. 먹고 살 길은 이제 또 챙기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유죄 판결을 내리면 옛날에 그 LKB인가요? 네. 그 로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처럼 또 이렇게 저기 아도를 칠 수 있다 이런 꿈을 아유, 꾸는 걸 그럼요. 거기 전관예우. 개딸 포함 얼마나 많이 거기다가 사건을 또 맡기겠어요. 걷다 맡기면 이렇게 잘 되잖아요. 크고 작은 거 그냥 도장값만 아유, 꽉꽉 그럼요.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줄수겠 그거 아마 개업하면 네. 장사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야. 강규태 이 꼼꼼한 플랜. 이야. 우리 못 따라가. 이 돈 버는 문제는 얘들 못 따라간다. 원래 또 그런 말이 옛날엔 있었잖아요. 전관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이 예. 1년에 한 50억 한 2년 동안 못 땡기면은 그거 또 은퇴하고 1년 사이에 그 전에 공직에 있어 평생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하죠. 예. 아 그러면서 하나 또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예. 자기 그 종부세 냈다고 얘기하면서 강규태가 그때 그러면서 저기 자기를 갖다가 좌파로 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공무원 월급 받아서 종부세 낸다는 것도 또 처음 들어봤어요. 종합부동산세니까 부동산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집도 좀 몇 개 있고. 네. 그러니까 재산이 종합부동산은 부동산과 관련되니까 부동산이 꽤 많다라는 얘기를 자백한 건데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곧 드러나겠죠. 드러날까요? 아니 또 여러분들 또 네티즌이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또 이렇게 떼보면 되니까. 근데 하여튼 강규태 난 부럽더라고요. 예. 저는 종부세를 많이 내는 게 소원이어서. 저는 한 푼도 안 내요. 그래요? 아, 종부세 조금은 내시나 보네요. 없었죠 아예. 그러니까 저는 종부세 저 나라에서 내란 얘기를 안 해요. 아 난 내고 싶어. 그래서 강규태 종부세를 많이 냈다는 건 부럽더라. 그게 혹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강규태의 부동산이 예. 와이프 쪽에 한 부동산이 아닌가. 아, 예. 그런 생각도. 예. 원래 이제 판검사들이 재력이 많은 쪽과 결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동산이 아닌가. 왜냐하면 판사를 해서 예. 부동산을 종부세를 많이 내는 단계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어렵죠. 월급 받아갖고는 안 되죠. 예. 지금부터 벌어서 이제 아, 지금부터야 뭐 한 1년만 바짝 벌어도 종부세 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의심이 갑니다. 예. 제주가 좋아요. 제주가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 정말 저희 이민구 대표님과 저는 종부세 내보고 싶습니다. 냅죠.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예. 내라고 왜 국세청에서는 저기 저한테 그런 통보를 안 해주는지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예. 혹시라도 이제 선출직에 출마를 하면 예. 재산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대표님 이거 마이너스도 뭐 요즘 검찰에서도 고발 들어와서 조사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만다면서요. 돈에 제가 두 개가 문제가 없고 예. 돈하고 여자. 돈하고 여자 문제는 정말 통장은 마이너스고요. 그게 근데 연결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날 두 번 죽이네 이 사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자도 없다. 예. 이 사람 제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그렇게 저는 제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하여튼 어쨌든 확실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박범계랑 붙으면 이민구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이민구가 이긴다는 건 조금 칭찬이시고요. 예. 다른 사람으로는 박범계를 못 잡는다는 거죠. 지금. 예. 대전이 7개인데 다 파란색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하나를 뺏어왔습니다. 오. 이상민이가 그냥 벌써 하나를 뺏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6개가 남죠. 예. 6개 남는데 대전에서 가장 잡고 싶은 인물이 박범계고요. 음. 황운하는 그냥 날아갈 겁니다. 음. 그다음에 박병석 지역구가 공석이죠. 예. 그러니까 7개 이상민이가 국힘으로 가면서 하나는 이제 자동으로 뺏어왔고 예. 6석 중에 3석을 최소한 미니멈 반타작을 해야 되겠고 그 중에 상징적인 자리가 박범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대전 서구가 그 고향이고 예. 초등학교 또 학교를 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주소지가 거기고요.
박범계 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략적으로 제휴 연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까지만 예. 말씀드리고 꼭 잡고 싶은 제가 박범계를 잡고 싶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박범계 민주당의 타이틀이 무슨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이야.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이 이름도 길어요. 네. 그렇죠. 네. 전직 법무부 장관. 법무장관이 네. 이재명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잡아야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깨시연의 역할이 여기저기 하여튼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맞죠. 대표적인 게 박범계 잡는 역할도 있지만은 또 지금 현재 그 연동형 비례제에 따르면은 예. 후보를 그 지역구를 내는 순간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비례대표 정당 하려면은 비례대표에 또 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지금 요 기사 잠깐 네. 저는 띄우지를 않아요. 여기 또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당 분열 위기가 민주당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뒤에 원로들이나 뭐 시민단체들이 그 바람을 넣는 거겠죠. 준연동형 유지로 선회가 된다라는 건데, 자 결국 병립형 안 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로 간다라는 기사가 동아일보에서 오늘 아침에 조간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인천 지역지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되니까 비례대표 출마 안 한다. 개항을에 나온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이거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예. 세상이 모두 병립형이다. 예. 이재명이 병립형으로 비례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 연동형이다. 예. 연동형이 살아있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한 아마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옆에서 같이 예. 있죠. 예. 연동형이 저희가 이제 그 이재명의 처지나 민주당의 처지를 보면 연동형으로 가지 않고 병립형으로 가서 이재명이가 비례로 간다. 원래 이제 그럴 놈이기도 하죠. 그런 인간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만 저는 끝까지 연동형 카드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했고 예. 오늘 드디어 기사가 연동형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제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유지하고. 나온 근데 거죠. 이게 유지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민단체 등 범야권 세력과 손잡고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 출범을 검토 중이다.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예. 시민단체 등 범야권 세력한테 이재명이 밀린 겁니다. 그 센 이재명이가 지금 밀린 밀렸다고 거죠. 보죠.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병립형으로 가고 비례를 가면 다음 총선에서 나오는 지금 저 워딩에 예. 범진보 진영, 예. 범야권 세력들이 이재명과 척을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옛날부터 나오던 백락청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거기에 있는 소위 거죠. 이제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하고 척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예. 저는 이게 밀렸다고 보고요. 밀리는 이유는 당연히 이번 총선의 연대에서 개딸당의 진영에 뭉쳐야 되는데 병립표로 하면 깨지거든요.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그 탈당 문제 이낙연 네. 전 대표 그리고 그 조응천 등의 탈당 문제에 김부겸 정세균도 준연동형 유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그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샌가 이재명이 소수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 세력에서는. 그렇죠. 이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이재명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부 분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연동형 카드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했고 지금 그 결과는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과 민주당이 그러면 연동형비를 확정했나? 그건 또 아니죠. 그 어떻게 이거요? 예, 이게 2월 초까지 원래는 이 결정을 최대한 미룬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야 이 내부에 갈팡질팡이 오니까 최대한 미루겠다고 했던데 어쨌든 발표가 좀 일찍 난 거고요. 예.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압니다. 병립형을 누가 하자고 하는 거죠? 국힘이 원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원하죠. 국힘은 지난번에도 병립형을 안 한다고 초기부터 그렇죠. 일관적으로 병립형 싫다라고 했던 정당이 국힘인데 국힘이 하자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딜레마인 거죠. 국힘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면, 네. 그러니까 진영 내부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어서 저는 하여튼 그 외에도 이제 말씀드리지 못할 여러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의 신문 기사로는 지난번 선거대로 갑니다. 방향이 그렇게 이제 잡힌 거죠. 그리고 엊그제 조국이 창당한다고 시작했죠. 11일 날 예. 내일 조국이 창당합니다. 조국이 병립형이면 당을 만들 이유가 1도 없죠. 예. 그러니까 조국이 창당하는 것도 아마 위성정당의 형태로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형태로 조국을 앞세워서 만드는 정당이 민주당 이중대가 될 거다. 지분을 내놓으라고 또 할 거기로 거다. 이제 선수들 다 보내서 음. 그때 뭐 최강욱도 그리 전부 다 이제 여러 민주당의 비례 의원들 아시죠? 김의겸. 예. 예. 그렇게 아마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남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그래서 이재명이 개항을 해 도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개항을 해 원희룡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나올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깨시연의 역할. 요 깨시연의 역할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먼저 과연 이거 원희룡 자객 공천을 결국에는 알고도 개항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냐. 글쎄 판단은 조금 어려운데 개항 나갈 것 같고요. 거기 말고는 또 나갈 만한 나갈 데가 데가 없죠. 없고요. 분당 못 나가죠. 원희룡만 대박 났다. 원희룡이 대박 났다. 이미 근데 사실은 원희룡이 개항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예. 이재명을 잡겠다고 마이크 작 선언한 날 이미 원희룡 장사가 끝났다. 거기 이재명 국힘의 전략상 원희룡을 개항에 안 보내고 당선될 곳을 찾아가더라도 그걸 욕할 사람도 없고 예. 이미 그때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은 장사가 끝났죠. 관심의 대상이 아이, 딱 그럼요. 되는 순간 정치인이. 그다음에 이재명은 머뭇거리게 맘들어 버렸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선거 구도는 좋아지고 이재명은 점점 코너에 몰리고 민주당은 내일 이낙연 신당의 창당으로 분당이 또 되고요. 예. 어쨌든 구도는 우리 마음에 썩 좋다. 마음에 든다. 예. 그래서 괜찮은데 조심조심. 예. 말 조심, 언행 조심. 그렇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는 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립형이 안 되고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국민의힘도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또 만약에 민주당이 그 좌파 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또 보조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위성정당 금지법, 예. 그죠? 뭐 입당 탈당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역시 이미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정당인 깨시연